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MN 글로벌 정경찬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수 마케터입니다. 네, 자, 또 왔는데 금요일까지 또 왔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거는 딱 바이럴 마케팅 어떻게?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 왜 필요한지? 바이럴 마케팅 뭐 어떻게 하면 효율 더 잘 나오는지? 또 뭐였냐?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 업종이나 우리 제품이나 이런 게 어떤 바이럴 어떻게 진행해야 좀 더 좋을지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마 바이럴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바이럴 얘기를 좀 박살 내봅시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바이럴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는 이제 바이럴을 해봤는데 효과를 못 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게 효과를 못 봤다. 네, 효과를 못 봤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효과를 못 봤다? 해보라. 그냥 바이럴 자체를 모르겠다? 그렇죠. 바이럴 자체를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효과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치화를 낼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광고라는 게 바이럴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종류다 보니까 맞죠. 네,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난다라고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적으로 안 난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고 좀 진행해보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바이럴을 맨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네네. 그냥 말 그대로 바이럴 뜻이 그냥 입소문? 네, 맞습니다. 입소문 그냥 이렇게 구구절절 해가지고 그냥 잘 타고 막 이렇게 한 게 입소문이잖아요. 네. 몽키스님 오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코리안 비자 헬프센터님 안녕하세요. 대박 내용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바이럴을 사실 그걸 보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상으로 이 바이럴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쿼리가 얼만큼 늘었고 우리 브랜드 매출이 얼만큼 늘었고 고객이 얼마 늘었고를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이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도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단지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맨날 이제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예시를 자주 들게 되는데 길에서 전단지 받고 그 가게를 무조건 가서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밥을 먹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받고 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물론 그 전단지를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가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전단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야, 요 앞에 전단지 나눠주는데 봤어? 오늘 거기 가서 밥 먹을까? 괜찮을 것 같던데? 거기 오늘 뭐 한대? 약간 이런 정보성들 노출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입소문을 낸다라기보다는 그 식당들도 똑같아요. 그 전단지로 인해서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이 오는지 몰라요. 전단지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전단지를 저기 한 보름 전에 받았다 갑자기 맞다 가보려고 했는데 생각나서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쓴다. 근데 그 효과는 우리도 이걸로 인해서 이만큼 됐습니다고 말하기 힘든 거는 전단지처럼 생각해 주시면 된다. 가게가 꾸준하게 전단지를 뿌리는 이유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응수님은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바이럴?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바이럴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있을 것이고 인스타라든지 카페, 커뮤니티 여러 종류의 바이럴이 있는데
이제 방금 뭐 말씀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좀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출퇴근할 때라든지 이제 오전에 지금 저희 회사만 온다고 할 때도 항상 똑같은 고깃집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단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단지로 온라인 마켓 이제 온라인에다가 전단지를 뿌린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동일 효과이지 않을까 이면서도 근데 이제 우리는 바이럴을 할 때 이제 커뮤니티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맞죠. 예. 원하는 곳에. 이제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면 내가 관심이 가고 그리고 소통이 되던 곳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 그냥 좀 스쳐 지나가고 버려지는 전단지가 아니라 좀 정보성이나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는 좀 전단지로 좀 탈바꿈이 되는 거 아닌가. 타겟팅이 되는 타겟팅이 되는 전단지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전단지가 된다. 그래서 확실히 카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커뮤니티들은 그게 있어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거나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서 좋아하는 제품이나 뭐 이런 활동이나의 그런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카페 분위기에 맞는 핏이 딱 맞는 바이럴 진행하면은 말 그대로 타겟팅이 되는 전단지 효과가 좋은 효과가 좋은 바이럴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있어요. 그 바이럴 건들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블로그 체험도 해봤어요. 카페 챔도 해봤어요. 다들 이제 안 해보진 않으셨거든요. 한 번씩은 해보는데 썩 그거를 막 엄청 좋다라고는 못 느끼신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은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핏이 맞는 곳을 제대로 못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맘카페라고 한다면 그런 데는 제품을 떠나서 거기서 좋아하는 주제는 할인이거든요. 할인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뷰티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또 그 뷰티 계열만 모여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짓 모든 바이럴을 이제 활동이 많은 곳에서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맘카페로만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좀 그렇게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타겟팅보다는 그저 활동 유저만 보고 무작정 뿌리는 경우가 일단 많았고 그리고 바이럴도 사실 다 티 나요. 이게 광고인 거. 이 제품 홍보하네. 이 제품 홍보하려고 글 썼네라는 게 티가 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카페핏 그리고 원고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한 수치는 모르지만 바이럴 광고도 그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케어가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몇 개가 달렸는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수치적인 건지 안 하고 바이럴 광고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해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면은 뭐 조회수도 이제 노출 이제 광고 치면은 노출, 클릭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조회수나 그리고 그 댓글이나 그리고 뭐 정보를 남겨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링크를 쓸 수 있다면 다이렉트 링크 아니면 뭐 댓글로 링크 알려주세요 해서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유하는 UTM 링크 요 정도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 그저 내가 어디다 해봤는데 효과 좋다. 그냥 다들 맘카페 해요. 그것만 듣고 그냥 무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링크라는 것 자체를 조금 카페 자체에서 조금 불가하게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죠. 그러니까 예. 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제가 곳에서만. 말하는 거는 100% 이게 다 됩니다가 아니라 관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다이렉트 링크를 달 수 있는 곳이라면 다는 거고, 만약에 댓글로 링크를 공유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해줄 수 있다면 그 댓글 링크를 그냥 메인 URL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엔티 파라미터든 UTM을 심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환값 측정이 그죠, 가능하다 그죠.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링크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 링크로 얼마나 샀는지는 확인은 가능한 거죠. 네, 몽키스님이 질문 주셨는데 바이럴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위 노출도 언급이 되던데 상위 노출도 바이럴 마케팅 종류 중 하나인가요? 한 번씩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은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노출? 뭐 네이버의 로직을 조금 파악을 해서 조금 상위 노출을 진행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게 일반적으로는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나 예, 생각을 조금 하고 이거 약간 광역 저격을 하는 예, 말인데 이게 뭐 물론 상위 노출이 되고 하면 굉장히 좋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방법이라고 좀 알고 있어서 하고 싶다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다르지 않나. 이거를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상위 노출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나 이런 CPC 광고들은 우리가 CPC 그 입찰가를 겁나 높게 올리면은 일단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직접 운영하는 내 블로그가 있어서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깔끔한 그렇죠, 방법으로 맞습니다.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내가 바이럴한 거 우리 제품 어디에 글 올라왔는데 그걸 상위 노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할 순 있지만 살짝 이렇게 우회한다라고 그렇죠, 하나 이렇게 우회해서. 살짝 이렇게 약간 핀트가 어긋난 방향이라고 보는 게 네이버로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는 얘네들이 체크하는 그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쇼핑 검색에서 광고 구자를 제외한 자연 노출 1등하는 애들을 보면 편한데 어찌됐든 네이버는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바이럴 글을 보려고 하든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해주신 상위 노출권으로 얘기를 든다라고 하면은 카페 글이든 블로그 글이든 제일 먼저 뜨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약간 암흑의 방법으로 이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들이 이 글을 제일 많이 찾았어 라고 혼동을 주는 거거든요. 네이버 애들이 착각하게끔.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제 N사는 아이고 입니다. 네, 이제 N사는 이 글이 적합도가 제일 좋구나 올려 하면서 이제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용을 지불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마세요 보다 뭐라 해야 되지? 하지 마세요. 이거 불법. 네, 이제 표현하기 좀 살짝 애매한 위험한.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루트는 아니다. 약간 안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썩 놓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안표가 비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상한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살짝 뭐야 되지 정직한 방법이라고는 보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광고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우리가 입찰가를 지정해 놓고 어떤 소재가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되고 이런 걸 찾기까지 이제 이렇게 딱 예쁜 루트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두고 뭐 관리가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뭐 상위 노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단기간에 순식간에 내가 무조건 올려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예쁘진 않다. 예쁘지 않다. 예쁘지 라는 않다. 표현이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계정 정지를 피할 수 있겠네요. 이런 위험한 발언.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고 네, 이거는 경고. 자, 이제 상위 노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 경고입니다. 네, 상위 노출 이야기 상위 이제 노출 여기서 이제 스톱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 하고 싶어 예.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검색되고 싶은 키워드의 글, 그 블로그 원고를 뿌릴 거 아니에요. 네네. 정말 사람들이 이 글에 관심을 갖고 이 글이 정말 정보성 유익이 되고 차라리 그 글이 이 글 보면 끝남이라고 입소문 타고 뭐 하는 게 훨씬 더 예쁜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근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려면 어찌됐든 잡혀야 되는 키워드 조절을 일단 해야 되고, 이게 잘 되려면은 제목이나 원고 글 내용이나 뭐 이미지 적합도나 뭐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많겠지만 이런 거를 같이 기획해 줄 수 있는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같이 기획하고 해줄 수 있는 마케터가 있으면 좋다인 거죠. 맞습니다. 뭐 이게 로직이 또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진행을 해봐야지만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뭐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뭐 보고 듣고 좀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키워드와 컨셉이 좀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져야 조금 블로그 상위 노출이 조금 한 걸음 다가가기 좀 쉽다. 맞죠. 또 있고 그리고 이 키워드를 저는 이제 많이 검색을 해야지만 그 키워드에 대한 글이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 발행량에 따라서 그 키워드로 블로그 글이 얼마나 발행이 됐냐가 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리고 뭐 메모장에 미리 글을 써놓고 한 번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것도 이 상위 노출로 가는 데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럴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바이럴은 그냥 대충 뿌려도 되고 이거를 잘하고 싶으면은 네이버에서 100% 공개해주지 않은 그런 로직을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마케터를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로직이라는 게 정답이 땅땅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걔네들도 100% 다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다더라 저희는 그냥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에는 더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걸 확인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많이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바이럴 마케팅 얼마나 했고 뭐 바이럴 마케팅 뭐 몇 건을 뿌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뭐 잘 나왔고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로직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 같이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바이럴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바이럴. 입소문? 아니. 입소문. 맨 처음에 나왔던 입소문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 바이럴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체험단, 기자단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예, 카페 침투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카페 침투를 조금 좋아합니다. 카페 침투가 조금 이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진행해 주시는 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조금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전략 공개 가능하신가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뭐 카페도 아까 말씀 처음에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조회수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핏에 맞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카페핏. 예. 그리고 이 카페도 한 군데에다가 모든 소재를 조금 올인하기보단 여러 종류의 카페를 이용을 하는 게 조금, 왜냐면은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있는 카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관심사가 비슷하다고 무조건 여기서만 구매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죠. 조금 이제 여러 방면의 카페를 좀 이용을 하는 게, 그리고 뭐 이런 카페들을 이제 여러 군데를 정해놓고 이제 한 소재로 뭐 일주일을 기준으로 뭐 두세 개 정도 또는 한두 개 정도를 꾸준히 올려봤을 때 하기 전과 후에 뭐 쿼리량 증가에 대한 부분을 뭐 비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간 단위로 이제 비교군을 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같은 관심사의 카페에다가 음, 다른 종류의 원고로 음, 이제 광고 집행을 주 단위로 진행을 해보는 거죠. A 소재의 원고로 일주일간 진행해보고 B 소재의 원고로 이제 또 두 번째 주에 진행을 해보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또 이제 쿼리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과 좋았던 소재를 가지고 조금 다시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카페 침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카페 침투를 좋아하는 바이럴 중에서 카페 침투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뭐 블로그나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배포한 글을 보고 나가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카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성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친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댓글 막 글에 대한 글을 막 이렇게 댓글을 막 많이 달고 이런 게 있으면 댓글에 대댓글 달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카페 침투를 좋아해요. 그 블로그는 보다 보면 댓글 많은데 보면 다 비밀 댓글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글 쓴 사람과 나랑 뭐 비밀 편지하듯이 글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댓글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뭐 100%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 글에 대한 조회수나 이 글에 대한 댓글 수나 했을 때 우리가 작업으로 진행했던 그 댓글이나 그런 액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쓰는 글 이외에 진성으로 우리 제품을 궁금해하고 이 글에서 어떤 정보를 더 궁금해하고 그럼 이거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진성 댓글을 딱 받았다면 그런 액션 대비 전환이 몇 개 나왔는지 그런 액션 대비 실제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기간 동안 이런 액션은 몇 개가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쿼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럼 이 바이럴이 효과가 있던 건지 없던 건지를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페 침투를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이제 네이버로만 이제 이렇게 딱 확인했을 때. 예, 맞습니다. 네. 확실히 카페가 여러 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일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로 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다른 원고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면은 뭐 카페 침투했으면은 뭐 체험단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체험단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체험단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매장으로 예를 들면 뭐 내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식당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고 먹어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후기성 글을 조금 이제 요청하는 것이 이제 체험단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상품을 전달을 해서 사용해보고 뭐 그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후기 이런 부분들이 체험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그게 있어요. 그 카페 침투 같은 경우는 뭐 질문을 올리든 정보성을 올리든 제품 제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단을 하게 되면은 뭐 오프라인이면 서비스를 제공하든 아니면 온라인은 상품 협찬을 하든 약간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 쓰기 위한 비용 이외의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마케팅 외 서비스 올 제품 협찬 비용 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배고프다. 이 시간이 약간 네. 저희가 점심을 조금 빠르게 먹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체험단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체험단을 하면은 저는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은 진짜 내용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진실성 맞죠. 있는 글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체험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물론 넣어주긴 하지만 그 네. 이외에 이 사람이 이걸 사용하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내용 정보성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정보성 굿.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 신뢰감이 생겨서 그걸 보고 더 찾아오는 손님들이 또 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봤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좋은 효과로도 오히려 작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인플루언서는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의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대부분 솔직히 협찬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협찬이죠. 제품이나 협찬. 서비스나 거의 협찬이고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PPL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PPL입니다 이건 아니고 네. 그냥 쉽게 생각을 분류로 하자면, 생각을 하면 네. 약간 PPL과 비슷하다.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인플루언서 바이럴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은 다들 결론은 요거 하나인데 물어보는 거는 그 인스타 바이럴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뭐 인기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뭐 하요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한테 협찬 넣어주는 거. 근데 얘네도 그게 있어요. 개인한테 넣다 보면은 얘네가 피드를 몇 장 올릴지. 뭔지 알죠? 그렇죠. 이제 스토리형으로 먼저 올려줄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제품을 한 적이 있는지, 너네는 팔로워가 몇 명인지, 글 하나 피드 하나 올리면 좋아요를 몇 개 받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진짜 그 협찬 비용, 제품 외 협찬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예를 들면 여기 응수 마케터님이 막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인데 그냥 이 사람한테 협찬 넣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또 무조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조건 제품에 대해서 네. 홍보가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맞아. 인플루언서들도 핏이 있어요. 예. 핏이 있고 금액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어찌됐든 얘네들은 글을 그 피드들 사진을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피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비슷한 제품을 언제 했는지 했다면은 이걸 그게죠. 3일 전에 협찬해가지고 뭐 요거 커피 받았는데 이틀 뒤에 바로 응수 커피 협찬해가 똑같이 올라오는 거 이제 그런 피로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맞습니다. 저 아까 적어주신 부분 중에 피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저 부분이 이게 처음에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좀 큰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죠. 이제 CS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만큼 돈을 들였고 이제 협찬 제품을 했는데 딱 뭐 한 이틀 뒤에 글이 사라지더라. 막 이런 것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요런 인플루언서 다 이제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그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런 걸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바이럴은 얘기 다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바이럴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뭐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뭐 어떻게 문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뭐 바이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바이럴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 바이럴을 준비한 이유는 그동안 바이럴에 대해서 뭐 상위 노출에 대해서 왜 금액이 그렇게 비싼지 왜 글이 뭐 예를 들면 삭제됐는데 뭐 여기에 대한 거는 보지 못하는지 바이럴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상으로 광고 시스템으로 보는 거랑 그냥 이렇게 배포해가지고 확인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다 보니까 바이럴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바이럴 하면은 무조건 성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럴 그러면은
한 카페에 그냥 몰빵을 막 100건 막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냥 많이 그러면 얘는 그냥 쏟아부으면 다 좋은 거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바이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최소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바이럴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 이게 조금 되거든요. 정리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필요하실 때 이제 어느 부분을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를 조금 판단이 선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아무런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무작정적으로 마케팅만 해서 이제 좀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굉장히 조금 새롭고 특허도 냈고 한데 우리 상품 홍보만 되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광고주님의 생각인 경우가 조금 많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제품은 좋고 뭐 특출나고 노출이 안 돼서 못 팔리고 있다. 홍보만 되면 잘 될 듯 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진행을 해봤을 때도 조금 실제로 뭐 광고를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순간적인 매출을 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상품 자체가. 맞아요. 네. 일단 모든 광고에서 바이럴이 아니다 똑같긴 한데 맞습니다. 모든 우리 제품이 좋고 특출나고 홍보만 되면 잘 될 듯 모든 분들에게 듣는 얘기거든요. 진짜 100명 중에 99명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았으면은 홍보 안 했어도 이미 찾아서 쓸 사람들 이미 다 찾았었고 이미 그 사람들 입소문 낼 거 다 냈고 이미 자리 잡았어야 되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제품이 좋고 특출나고 홍보만 되면 잘 되고 하는 거는 사실 옛 얘기인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진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성 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뭐 애플이 좋나요? A사가 좋나요? 급하게 S사가 좋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다가 막 바이럴 작업 엄청 차요. 뭐 저 이번에 뭐 겔 뭐뭐 샀는데 이거 너무 좋고 뭐 요즘에 애플 많이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묻지도 않은 그 스펙 막 알려주면서 이렇게 막 이게 옛날에는 됐어요.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그 잘된 케이스가 있어서 너도 나도 다 그것만 하니까 이제 그게 광고인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다 보니까 피로도에 대한 부분도 좀 굉장히 그래서 항상 새로운 원고, 새로운 약간 생각, 차라리 우리 제품을 겁나 까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한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원고 스타일은 옛날 그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뭐 그 있잖아. 실제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우리 제품 좋고 특출나고 홍보 그렇게 바이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몰랐지? 그 사이트 딱 들어갔는데 판매 0, 리뷰 0.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많이 팔린다고만 홍보를 해놨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판매 건수도 없고 리뷰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니요.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 보면은 마음이 바뀔걸요. 뭐 드셔보시면 사용해보시면 맞아요. 아니 안 사고 싶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상세 페이지 보기 싫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아니 배달의 민족에서 새로 신규 가게 생기면은 상세 거기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거기 여긴 주소가 어디에 있네. 우리 집이랑 5분 거리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리뷰 몇 점인지 그렇죠. 보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뭐 좋고 특출나고 뭐 예쁘고 뭐 맛있고 해도 그렇게 홍보 바이럴 작업 다 떼었는데 들어가는데 판매 0, 리뷰 0이면 안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상단에 뜨잖아요. 그렇죠. 판매 리뷰에 몇 개, 대한 리뷰 몇 개가 예. 제일 하는데 그 밑에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 안 보고 싶다고요. 리뷰에서 먼저 이탈이 굉장히 좀 음.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속았다라는 뭐 내용도 있을 것 네, 같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약간 틀리마인드. 죄송합니다. 다시, 예, 죄송한데 다시. 약간 올드한, 올드하시다. 예, 올드한. 네, 올드하시다. 네. 그래서 요것도 약간 트렌드거든요. 바이럴도 트렌드를 많이 타요. 그렇죠. 이제 마케팅 결론적으로는 바이럴 마케팅인 거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죠. 무조건 이제 난 옛날에 이런 걸로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맞죠.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예, 진짜로. 그리고 아마 지금 12분이 듣고 계신데 이 중에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 보셨던 광고 이제 해보셨던 분이 있다면 이런 글을 한 번쯤은 저는 썼을 거라고, 이런 원고를 한 번쯤은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바이럴을 해보셨다면. 네. 오케이. 바이럴 잘 되려면은 매체핏, 원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의를 네. 이제 요약 네. 정의를. 매체핏 맞춰야 되고요. 원고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찌됐든 이걸 보고 검색을 하든 링크를 타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유입 루트 이탈 막기, 여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구매 리뷰 뭐 별점 점점점 그렇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점점점 뭐 이 많이 있겠죠? 뭐 요런 거 이런 거 그냥 다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좀 전체적으로 믹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만을 고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전체적인 거를 기반을 잡아놓는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모든 광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광고 무조건 금액을 크게 사용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광고가 잘 될 거다. 이게 좀 제일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네,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매체핏 원고 유입 루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구매 리뷰 별점 상세 페이지 다다다다다 유의미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좀 더 효율이다. 우리 지금 브랜드 컨디션 이런데 바이럴 어떻게 해야지 들어와서 조금 살까요? 조금 검색량이 늘어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오늘 라이브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일반적으로 진짜 딱 저 정도만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도 바이럴 하실 때 진짜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자, 나야나님께서 바이럴 종류가 많은데 요즘 트렌드는 어떤 바이럴 마케팅인가요? 트렌드. 죄송하지만 저는 바이럴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 바이럴 전문가를 일부 모셔온 거기 때문에 마케터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바이럴 마케팅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13년 6월 9일에 바이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자, 일단 트렌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요즘 굉장히 좀 바이럴로 인해서 말이 많은 가수가 좀 있잖아요. 지올팍이라고 굉장히 좀 바이럴 가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버킹 크리스 하시는 예. 근데 이제 그분도 뭐 물론 이게 실제로 뭐 바이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바이럴 마케팅 트렌드라. 요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밈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조금 많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밈. 예.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라든지 뭐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조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뭐 딱 정확하게 어느 매체가 트렌드다라기보단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 있어요. 바이럴을 계속 다른 데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얘기하시는 거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 상담 전화나 이런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은 저희가 막 그럼 이 매체랑 같이 섞어서 써보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막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면은 항상 근데 요즘 그거 잘 안 된다던데요. 요즘 걔는 별로하던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광고인 사람들 사실 다 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 바이럴 그렇죠. 다안 된다고 마케팅 그러네. 트렌드 뭐 카페든 블로그든 체험단이든 인스타 뭐냐 그 아까 뭐 협찬이든 기자단이든 다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트렌드 굳이 안 따져도 다 광고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트렌드라고 하면은 그 노출 지면보다는 우리 글이 얼마나 재밌는지 소재와 컨셉을 얼마나 잘 짜서 세팅을 해놓는지. 네, 노출 지면보다 우리 글이 얼마나 재밌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블로그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 침투할 때 쓰는 질문이나 답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인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게 글이 되는지도 이제 왜냐면 이제 바이럴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하고 광고인 걸 알고도 보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얻는 시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그 카페에 얼마나 침투가 잘 돼서 잘 스며들어서 이게 정말 궁금증으로 시작한 광고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자연스러운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인 거 거짓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 광고인 거 아는데 사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진짜 큰 것 같은데요. 예. 누가 봐도 광고인데 이거 좀 사고 싶게 만드네 하는 이게 저는 조금 제일 약간 요즘 트렌드보다는 제일 잘 먹히는 바이럴 원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거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광고인 거 알기 때문에 맞아요. 나 광고다. 근데 우리 거 엄청 좋다. 엄청 우리 게 뭐 어떻다. 이게 어떻다. 이런 거를 좀 잘 써내려가면 맞죠.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필름 SD님께서 이제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 요즘 SNS 하면 무조건 인스타, 틱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해야겠죠? 뭐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아무리 뭐 인스타가 유명하고 틱톡이 유명하고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떤 뭐 상품을 파는 건지 뭐 메뉴를 파는 건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부터 좀 네, 예를 핏을 들어서 맞추는 제가 뭐 요즘 SNS 하실 거면 인스타, 틱톡 무조건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필름 SD 사장님이 뭐 예를 들면 대리석 제조 공장 이런 거 하시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해 그래서 어떤 걸 하시는지가 일단 하고 그리고 인스타, 틱톡이 요즘 뜨는 이유는 그게 많이 떠요. 숏폼. 예 맞습니다. 숏폼. 그리고 예. 요즘 유튜브 쇼츠도 이제 광고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릴스랑 뭐 스토리랑 그리고 틱톡이랑 그리고 쇼츠랑 걔네들 보면은 사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 느꼈던 그 도파민 분비돼가지고 와 쇼츠 이게 보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덜하니까 이제 쇼츠도 한물 갔구나라고는 하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걔네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본 영상보다 본래 피드 이런 데 체류하는 것보다 릴스나 틱톡이나 그 쇼츠에 체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이용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요즘은 숏폼을 해라. 숏폼을 조금 이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숏폼에 노출을 시켜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숏폼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영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진에 붙여놓은 그냥 그런 영상이든 정말 각 잡고 찍은 영상이든 어쨌든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이럴은 원고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조금 중요하다면 뭐 여기 뭐 인스타, 틱톡, 숏폼처럼 이런 쇼츠 영상에 대한 거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풀어내는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는 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제 어떻게 뭐 선배님께 연락이 와야겠죠? 근데 항상 궁금하시다고 연락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광고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내용인데 네. 근데 뭐 이게 저만 해도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영상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끝나고 다음 영상을 또 틀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릴스나 이 쇼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기도 좋고 굉장히 조금 재밌는 영상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사용하는 시간이 이제 노출되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진짜 활용하는 게 엄청 큰 요즘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네, 맞죠. 네. 그리고 그 쇼폼이 지금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쇼폼 쪽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반응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좋아요를 한다거나 이걸 타고 뭐 랜딩 페이지에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그 영상 좋아요를 눌렀다던가 아니면 프로필을 확인해 본다던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영상으로 보려고 하면은 인트로가 있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은 저기 한 23분쯤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네. 쇼폼 그냥 넘기면 바로 와 넘기면 그냥 와 이렇게 쏘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 딱 보여지니까 빠르게. 오히려 원하는 내용을 3초 안에 습득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그 다음에 천천히 상품을 보든 브랜드명을 보든 뭐 하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쇼폼을 이용하시는 거 오히려 나쁘지 않다. 못해도 테스트라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테스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컨텐츠적인 거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쇼폼만 한다고 해서 또 해보고 안 되신 다음에 또 저희한테 와가지고 했는데 왜 안 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네. 저 배고파요. 오늘 또 이제 불금인데 네. 또 벌써 7시 거의 20분인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네요. 네. 사실 오늘 바이럴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많은 분들이 바이럴에 대한 답답함을 같이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만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이게 또 네. 근데 바이럴은 사실 필수라기보다는 선택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예요. 기껏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럴 준비했는데 많이 안 좋아한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맞습니다. 바이럴보다는 이제 좀 더 매체나 업종별로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 이 정도 주시면 네, 저는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네.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도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지금 19분 됐는데 딱 20분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아쉬운 사람이 저희 선배님 배고프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없다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불금이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그 바이럴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고에 대한 거 우리가 이런 제품이고 우리 지금 브랜드 컨디션이 요 정도고 아니면 뭐 바이럴 예전에 진행했던 내용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요런 거를 같이 주시면 오히려 짝이 저희는 더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일단 파악하기가 파악을 해야 저희도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네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라도 댓글이든 메일이든 전화든 뭐 둘 중 아무한테나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진행하셨던 내역이나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뭘까요? 같이 기획을 해드리거나 이제 제안을 해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주기 힘든 부분이어서 아 맞습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저희가 또 업체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이 업체는 어떤 바이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뭐 몇몇 분들은 좀 명확한 답변을 못 얻으신 것 같아서 질문도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나 뭐 연락이 와서 이런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뭐 상황이 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빠빠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